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파동은 결국 저희가 봤던 그 파동이고, 응, 어쨌든 둘 다 저항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데서, 응. 소폭은 뭐 어쨌든 저항을 받는 모습인 거. 뭐 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애매해. 그렇긴 하죠. 응, 솔직히.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관련해서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X에다가 먼저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유의미한 추세선을 뚫고 떨어졌다. 작년 11월, 요때 네오박스 같은 일시적인 알트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작년 11월은 리플이 폭발했던 시기였다. 네. 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얘기하는 일시적인 알트장은 불장 끝에 나오는 폭발적인 알트 불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라는 얘기였어요. 차트를 보면 여기 이렇게 요 추세선을 뚫고 떨어졌다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요 텔레그램에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에 들어가 계시거나 X에 들어가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 계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약간 요런 상태예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조정받으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좀 올랐다가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알트코인들이 더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전 있어 보입니다만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요 상승 추세가 끝났다 정도로만 좀 아시면 되고 요 정도만 떨어져도 이제 지난번 작년에 리플 올라갔던 것만큼 몇몇 알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요번에는 과연 이더리움이 올라갈 것인가? 이것도 좀 네. 궁금한 포인트긴 하지. 그러면 요렇게 떨어지면은 퍼즈야 네가 말했던 막 불장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 정도 떨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떨어지는 거죠. 지난번에 비슷하게.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보면 요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 거에 절반도 아니고 이걸 얼마라고 해야 돼? 진짜 조금 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바라는 알트코인 불장이려면 얘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네, 뭔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제가 일시적인 알트 불장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일시적인 알트코인 장 이런 거로 얘기했던 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굳이 의미 없지만 예측을 굳이 하자면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장이 조금 오고 그런 다음에 재차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재차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불장인 이러한 움직임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예, 물론 이대로 갈지 여기서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에서 더 올라갔다가 떨어질지 뭐 모르는 거지만 대충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알트가 올라갈지는 모르죠. 네, 솔라나가 팍 더 올라갈지, 이더가 더 추세 타고 올라갈지, 아니면 갔던 리플이 더 올라갈지는 모르죠. 네. 네. 뭐 최근 며칠 보면 재밌는 게 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민코인 폭등하면서 솔라나도 많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게 딱 올라간다, 그리고 알트코인을 다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네. 본격적인 알트 불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번 기회에 조금 바꾼다? 뭐,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 그렇죠. 미리미리 비트에서 알트로 쭉 바꾼다,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한 번 더 비트가 올라가면 그때 바꿔야지, 이런 것도 괜찮고, 네, 그래서, 일시적인 알트 불장, 네,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왜 제가 이제 일시적이라고 계속 하냐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이게. 예, 물음표예요. 그냥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안 그러면 요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물론, 뭐, 파동상으로 보거나, 안 그러면 추세상으로 보거나, 라고 하면, 뭐, 요런 추세선 그어놓고, 뭐, 요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말이 되긴 되는데, 근데, 사실 알 수 없다가 저는 정답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저게 뭐, 의미 있는 추세선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궁금한 게, 이더 BTC 롱도 물량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더가 올랐던 거를 바랬던 것도 맞고 그렇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걸 바랬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더 BTC 롱의 롱 물량 100만 개 정도 갖고 있었는데 일부를 좀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요 더 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이제 도미넌스가 더 떨어지면
얘를 팔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음. 이 사람은 확실히 팔 때는 금방금방 팔긴 했네요. 네. 그래서 도미넌스가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도미넌스가 다 떨어졌냐라고 하면 다 떨어졌어요. 네, 얘가 청산할 때를 보면 네. 물론 큰 수익을 거두고 뭐 익절하고 빠져나온 건 아니지만 굳이 따지면 이제 요때 같은 경우에도 요때 지금 점선 보이시죠? 이렇게 음봉 두 개 크게 나왔을 때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졌고, 그쵸? 그렇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야지 이더 BTC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야지 얘가 수익을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요때 음봉 많이 나왔을 때도 도미넌스가 떨어졌고요. 네, 요때. 그 다음에 요때 음봉 두 개 떨어졌을 때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이걸 청산할지 모르겠지만 얘가 아직 청산을 덜 했다라는 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떨어질 거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더 BTC 차트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해당 구간에서 이더 BTC 이렇게 두 개인 구간에서 이더 BTC가 올라갔거든요. 네. 이때도 이더 BTC가 올라갔고, 근데 생각보다 뭐 많이 올라가고 수익을 많이 거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번에는 아마 들어간 물량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한 이 정도로 오를 걸 좀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2, 3주에 걸쳐서 매도를 하지 않을까 정도로 노리는 것 같고, 물론 뭐 도미넌스가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이더를 다시 살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패턴을 봤을 때는 한 2주 정도는 알트 불장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한 1, 2주 정도. 요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할 얘기 있나? 글쎄요, 일단 요 이더 BTC 롱물량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와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도미넌스가 버텨줬다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있는 물량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더 살지도 한번. 더 살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확실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요 물량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11월 말에도 파는 척 하다가 다시 사긴 했었잖아요. 작년? 네. 작년 11월 말. 주봉으로 보면 전혀 안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요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판 물량이 그때랑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이 이더 BTC롱을 다시 살 수도 있다. 그렇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비트코인은 딱히 뭐 볼 게 없어요. 그냥 네. 그냥 비트코인은 지금 볼 건 결국 그거죠. 고점을 언제 뚫냐. 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도 너무 거리가 멀고. 그렇죠. 물론 바싹 쫓아오고 있긴 합니다. 네. 언제 뚫느냐. 요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 그리고 중심선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이런 상태에서는 중심선 뚫고 떨어져도 문제가 없고. 그렇죠. 네.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라가느냐, 빨리 올라가느냐, 천천히 올라가느냐, 좀 나중에 올라가느냐, 그냥 그 차이일 뿐. 문제될 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